안녕하세요. Cheers! 해나입니다. 오늘은 꿀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주제는 청년 내일 채용 공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걸 줄여서 내채공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 내채공 2년형을 신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새 2년이 지났어요. 진짜 2년만 끝나면 이러려고 했는데 또 막상 2년이라는 시간이 또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고 지나고 나니까 단순히 2년이라는 시간보다도 그동안 내가 어디까지 왔지? 나의 실력, 나의 커리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생각도 하게 되고 여기서 좀 더 배우는 게 이득일지 또는 나가서 새로운 것을 해보는 게 이득일지 그런 것에 대한 생각들이 또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가장 좋은 건 뭔지 아세요? 그전에는 계속 족쇄 같고 노예 같고 내가 이것 때문에 묶여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거기서 벗어난 느낌이에요. 뭔가 몸이 홀가분해졌다고 할까요? 언제 어디로든 날아갈 수 있는 날개가 생긴 느낌이에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무튼 2년 동안 고생했다. 얼마 전 4월 초가 날짜였는데 드디어 만기 신청을 하고 이제 수령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기 신청을 심지어 오늘 했거든요. 오늘 이게 내 날짜가 딱 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기업 기여금, 뭐 나라에서 나오는 지원금 입금될 때까지 또 기다리고 그런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 날짜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나고 조금 더 지나가는 그 타이밍에 기업 기여금과 정부 지원금까지도 완료됐다는 마지막 문자를 받았거든요. 이제 원래 같으면은 이제 기다리면은 뭐 문자가 자동으로 날라온다고 하는데 제가 좀 찾아봤더니 문자보다도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만기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신청을 누르는 게 훨씬 빠르다고 해서 오늘 그 신청 버튼을 누르고 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곧 목돈이 통장에 꽂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거를 혼자만 할 게 아니라 좀 많이 알려야겠다. 사실 요즘 이거 다 알고 있지 않나요? 모르면 바보다. 이거는 무조건 챙겨 먹어야 하는 거다 라는 소리가 있을 만큼 요즘은 이 내채공들을 많이 아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게 모든 청년에게 다 주어지는 게 아니라 아쉽게도 대기업 재직자들은 제외를 하고 중소에서 중견기업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뭐 다들 당연히 좋은데 대기업에 입사를 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대기업보다도 뭐 중소에서 중견기업에 재직하고 계시는 청년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격 되시면 무조건 신청을 해가지고 이득을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청년 내일 채용 공제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그냥 적금 같은 거거든요. 근데 적금인데 요즘 적금 엄청 금리도 저금리고 그런 시대인데 이 적금을 들어놓으면은 한 달에 정확히 12만 5천 원씩 2년 동안 매달 적금을 하면 이 2년 후에 만기가 된 후에 이 돈이 원래 같으면 얼마가 돼야 되죠? 원래 같으면 정확히 300만 원이 되는 돈이에요. 근데 이 300만 원이 무려 1,600만 원으로 불어나는 그런 엄청난 상품이에요. 약 5배 이상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할 수 있으면 무조건 해야 돼요, 진짜. 대상은 만 15세에서 34세 미취업 청년, 그리고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에요. 내일 채용 공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도 있고 5년 이상을 뭐 재직하고 이런 조건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거는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제가 했던 거는 이직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첫 직장을 가진 그런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첫 직장 경험이 있어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첫 직장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이전에 공백 기간,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있었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면은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또 바뀌어가지고 1,600만 원이 아니라 1,2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언제 계속 바뀔지 모르니까 나중에 또 더 내려가는 거 아니야? 더 깎이기 전에 빨리 이 혜택을 다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중소에서 중견이라는 그런 기준을 나누는 게 다 있더라고요. 뭐 근로자 수라든지 뭐 매출액이라든지 그런 게 다 있는데 가장 정확한 거는 해당 회사의 경영지원팀한테 물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취지가 요즘 아까도 말했듯이 다들 대기업을 가고 싶어 하고 현실적으로 대기업과 그냥 일반 중소나 중견기업의 격차가 너무 크잖아요. 그 격차를 해소시키고 조금 더 중소기업이나 그런 작은 회사들에서 근속 연수를 길게 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도 갓 초년생 때는 이런 거를 알지도 못했고 이 기준에 속하지 않는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돌아와서 무조건 빨리 취업하는 걸 목적으로 두기 시작하면서 이제 중소, 중견 이런 쪽으로도 많이 찾아를 봤는데 마침 이 제도를 알고서 훨씬 더 이쪽을 선택하는데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끼쳤거든요.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특히 우리 같은 개발자들 이 개발자들이 특히 다른 직종에 비해서 이직률도 높고 이 경력이 먼저 우선시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기술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뭐 업계에서 하는 말이 그래도 평균 한 3년? 3년 차마다 이직하기 가장 좋은 시기 3년, 5년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최소 정말 깎아서 최소 2년 경력은 되어야 그래도 그나마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딜 가든 이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경력을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배우는 것도 한 2년쯤 다녀야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2년은 버텨보자. 제가 딱 그 생각이었는데 그때 이 제도가 엄청 많이 위로가 되셨죠. 물론 이게 이렇게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진짜 제가 많이 보기도 했고 저도 이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려칠까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또 이게 힘이 되어주죠. 그래도 조금만 더 참으면은 1600만 원 이런 생각이 은근히 위로가 되고 도움이 많이 돼요. 이게 2년형이 있고 3년형이 있어요. 저 때만 해도 제가 선택이 가능했었거든요. 저는 두 개 다 선택이 가능했을 때도 3년형은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약간은 복불복 도박성이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저희가 이 회사가 괜찮은 데인가? 내가 정말 2년을 버틸 수 있는 것일까? 라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판단은 정말 들어가서 해보기 전에는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신청을 할 거면은 회사에 입사하고 3개월 내에 무조건 해야 돼요. 3개월이 지나면 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다시 물을 수가 없어요. 물론 중간에 그냥 포기하겠다 하고 적금 해지를 할 수는 있는데 그 대신에 한 번 하고 포기했으면 다른 데 가서 다시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하고 신청을 하셔야 돼요. 이게 사실 말이 2년이지 이 2년이 절대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정말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혜택이 있는 그런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저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 너무 많고 실제로도 많이 봤거든요. 내채공 노예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노예가 된다 이런 말도 많이 있었어요. 정말 이곳에서 내가 2년 이상 있어도 괜찮은 회사인지를 판단하는 건 본인의 몫이겠죠. 여담 하나 하자면 제가 잠깐 들어갔다가 나온 회사가 있거든요. 그때 정말 다행히 3개월 동안 간을 보다가 여기는 아니구나 하고 신청을 안 하고 나와가지고 다행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들어가자마자 기존 개발자분들이 막 나갔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 저랑 나이도 동갑이고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들어온 지 1년 6개월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반년만 눈 감고 참으면 1,600만 원을 받고 나갈 수가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그 6개월 절대 못 버틴다. 나 여기 너무 힘들다. 6개월을 있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다 이러면서 그거를 포기하고 나가시더라고요. 진짜 그런 분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절대 만만하게 볼 것은 아니다. 정말로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만약에 시작했다 하면은 이 악물고 2년은 우리 한번 버텨봅시다. 저도 버텼거든요. 딱 1년쯤 됐을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아직까지 1년이나 더 남았다는 사실이 너무 까마득하게 느껴지고 너무 노예 같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진짜 돈 때문에 이래야 되나 막 이런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데 근데 사실 그거는 좀 주객이 전도가 된 케이스죠. 사실 돈 때문이 아니죠. 1년만 하고 또 나가버리게 되면 나의 경력적인 부분에도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훨씬 더 좋은데 기회가 있고 이러면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닌 이상 어디 가서 1년 하고 나왔다고 하면은 오히려 좀 안 좋게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1년만 하고 못하겠다고 나온 사람이 우리 회사에 와서도
그러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빨리빨리 포기하는 그런 요즘 젊은이들을 조금 안 좋게 보는 그런 시선도 있고, 제일 좋은 거는 3년 정도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힘들다면은 그래도 최소 2년 이상은 넘기는 게 본인한테도 좋고, 그리고 요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또 좋았던 게, 중소나 중견 자체는 기본 급여가 대기업에 비하면 한참 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제도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받는 월급 자체는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 이 2년을 버텼을 때 들어오는 돈으로 하면은 이 대기업에서 받는 급여만큼 좀 채워주겠다, 이런 취지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요즘 재테크 같은 것도 정말 중요하고, 돈을 벌면은 쓰기도 쓰겠지만 이제 모아야 하잖아요. 재테크도 해야 되고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이제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할 나이가 됐잖아요. 근데 사실 말처럼 정말 나의 소비 습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파악하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고, 실제로 돈을 정말 차곡차곡 이렇게 모으는 사람도 많겠지만 어렵잖아요. 네,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이 벌어도 오히려 많이 벌면은 많이 번 만큼 더 쓰기가 쉽죠. 정말 이게 딜레마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내채공을 하면은 강제로 모아지는 거예요. 강제로. 저는 이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혼자서 막 모으면은 힘들기도 하고, 개인적인 적금이면은 내가 또 충동적으로 깰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일단 깨면은 엄청난 손해라는 사실도 있고, 일단 적금이잖아요. 묶여있는 거예요. 묶여있는 거. 그리고 이게 내가 실제로 모으는 거는 사실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내 눈에 보이는 거는 그 300 요게 보이는데, 이제 나중에 2년이 딱 지나고 갑자기 요만했던 돈이 이렇게 팍 불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강제로 돈을 모으는, 즉 강제 재테크라고 생각해요. 물론은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빨리 알아보셔가지고 내가 대상자인지 확인을 하고 무조건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도도 계속 바뀌니까 더 나중에 안 좋아지기 전에, 취준생들도 구독자분들 중에 꽤 계시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미리 알아놓으시고 꼭 챙겨 드세요. 어딜 가든 최소 2년은 나의 경력 때문에라도 최소 커리어로 쌓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구나 생각을 하고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나 뭐 이런 걸 놓치셨더라도 또 재직자를 위한 내일 채용 공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5년 이상 근속자였나? 아무튼 그런데 잘 찾아보시고, 이런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청년 제도 꼭 야무지게 챙겨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강력 추천, 아니 필수 추천. 또 좋은 정보 있을 때마다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항상 놓치지 말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